결혼식 당일,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복도에서 민지를 마주쳤다. 민지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은 지은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지은아, 제발. 이 결혼 포기해. 우리 9년을 버리지 마.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민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민지야, 이제 그만해. 우리 가족이, 사회가. 나 혼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그 순간 교회 문이 열리며 지은의 어머니가 들어왔고 민지는 황급히 손을 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면은 지은의 마음에 영원한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던 지은은 캠퍼스 도서관에서 민지를 처음 만났다. 민지는 미술학과 학생으로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세상을 관찰하는 타입이었다. 그날 지은이 책을 떨어뜨렸을 때 민지가 주워주며 미소 지었다. 이 책 재미있어요. 나도 읽어봤는데 주인공의 내면 갈등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곧 그들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화책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점점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어느 가을 저녁 캠퍼스 벤치에서 민지가 먼저 고백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도 민지를 향한 감정이 특별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그들의 비밀 연애가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고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선택이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했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홀로 키운 싱글맘이었고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9년을 버텼다. 대학 졸업 후 지은은 출판사 편집자로, 민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몰래 만났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나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고 서로의 집에 가지 않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숨어야 해? 민지가 물을 때마다 지은은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참아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때가 오지 않았다. 지은의 나이가 28살이 되자 부모님의 압력이 시작됐다. 지은아, 결혼할 나이 됐어. 소개팅 해볼까?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속으로 울었다. 민지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가족을 실망시킬 수도 없었다. 결국 지은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 현준과 결혼을 약속했다. 현준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평범한 남자로 지은의 가족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다.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민지는 충격받아 울었다. 왜? 나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매일 밤 민지의 문자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를 위한 선택이야. 이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면 민지의 미소가 떠올랐고 눈물이 흘렀다. 결혼식 전날, 민지는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지은은 몰래 나와 민지를 만났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나도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김민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결혼하면 안정될 거야.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그 대화는 지은의 결심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돌아갔다. 다음 날 결혼식에서 민지가 나타난 건 지은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팔을 잡고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등장으로 물러서야 했다. 지은은 예식을 치르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현준과의 신혼생활은 지은에게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현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지가 생각났다. 현준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민지에게 가 있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현준의 걱정에 지은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민지는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지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나를 버렸어? 9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민지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 상처는 깊었다. 몇 달 후, 지은의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가족의 무게를 느꼈다. 지은아, 내가 결혼해서 다행이야. 이제 안심이 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만약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지의 소식이 궁금했다. SNS를 통해 민지의 부산 생활을 엿봤고 그녀가 웃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행복하니? 지은은 속으로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민지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나 사고 났어. 병원에 있어. 민지의 목소리는 약했다. 지은은 모든 걸 내려놓고 부산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민지를 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혼자였다. 왜 왔어? 이제 내 남편 있잖아.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날부터 지은은 민지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현준에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부산에 머물렀다. 민지의 회복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지은아, 결혼 생활 어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솔직히 털어놨다. 행복하지 않아. 매일 내가 생각나. 김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늦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안 늦었어. 내가 선택할게.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퇴원 후 지은의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현준이랑은 어때?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지은의 이중 생활은 점점 위험해졌다. 부산에서 민지를 돌보는 동안 서울의 집에서는 현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언제 돌아와? 출장이 너무 길어. 현준의 전화에 지은은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말했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민지의 병실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지야, 나 이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하지만 내 가족은? 사회는? 지은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상관없어. 내가 더 중요해. 하지만 그 말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혼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낙인이었다. 특히 지은처럼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에게는 더더욱. 민지가 퇴원한 후 그들은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지은은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했다. 이게 우리의 새 시작이야. 지은이 말하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이 갑자기 부산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왜 서울에 안 와? 현준이가 걱정하던데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당황했다. 현준이 부모님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지은이가 이상해. 출장이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부산에 있어. 현준의 말로 부모님은 직접 내려온 거였다. 아파트 문 앞에서 부모님과 마주친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아빠. 어떻게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현준이 버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지가 안에서 나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부모님은 민지를 보고 충격받았다. 너희 그 미술학과 애잖아. 설마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
나 민지 좋아해. 9년 동안 그래 그 고백은 가족을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미쳤어. 그런 더러운 관계로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해.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이건 병이야. 라고 애원했다. 그날 밤 부모님은 호텔로 돌아갔고 지은은 민지와 함께 울었다. 민지야, 나 어떻게 해? 가족을 잃을 순 없어.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나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을 만나 설득하려 애썼다. 아빠, 제발 이해해줘. 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다고? 사회가 너를 용납할 것 같아? 직장 잃고 친구 잃고 결국 후회할 거야.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은 그녀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민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한편 현주는 지은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현준의 메시지에 지은은 미안함을 느꼈다. 현주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녀의 비밀로 인해 상처받았다. 지은은 현준을 만나 사과했다. 미안해. 나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 현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도 느꼈어. 내 마음이 나한테 없다는 거. 하지만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내 가족은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변호사는 동성애를 이유로 이혼하면 사회적 낙인이 클 거예요.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키며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도 갈등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린 후 어머니는 민지야, 왜 그래? 엄마가 키운 보람이 없어. 라고 울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나 행복해. 지은이랑. 하지만 어머니는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사회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의 친구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지, 너 레즈비언이었어? 미안하지만 나 이해 못해. 친구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그냥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겨낼게. 라고 대답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사가 개인사로 회사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비밀이 퍼진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 지은이 묻자 상사는 소문이 돌았어. 동성 연인과 산다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군가 부모님 쪽에서 퍼뜨린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울면서 말했다. 민지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가족도.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나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공허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다. 부산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다. 지은아, 나도 이래야 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안.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어.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의 분노, 엄마의 눈물. 이게 다 내 탓이야. 민지는 지은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웠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아니야. 우리 선택이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도 피로가 쌓여갔다. 그러던 중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게. 민지 그 애랑 헤어지면 돼. 아버지의 제안에 지은은 흔들렸다. 안정된 삶, 가족의 품, 그 유혹은 컸다. 아빠, 나 민지 사랑해. 지은이 말하자 아버지는 사랑.
그게 사랑이면 왜 이렇게 고통받아? 현실을 봐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날 밤 민지에게 둘이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충격받아 왜? 이제 와서? 라고 소리쳤다. 그 다툼은 밤새 이어졌다. 지은아, 내가 약해.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하려 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미안. 하지만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다툼 후 지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부산을 떠날 때 민지의 얼굴이 창밖으로 스쳤다. 민지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 지은아, 이제 정신 차렸니? 현준이랑 재결합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현준을 다시 만난 지은은 미안해. 나 돌아왔어 라고 말했다. 현준은 정말 내 마음이 변한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으로 이제 가족이 중요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의 꿈을 꾸었다. 민지는 부산에서 홀로 남아 절망했다. 지은아,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일기에 썼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민지,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 이해 못해. 유일한 지지자는 대학 동창 하나였다. 민지야, 강해져.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민지는 변화를 기다릴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지은을 찾았다. 지은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 지은을 만났다. 민지. 왜 왔어? 지은이 놀라 물었다. 민지는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미안. 이제 안 돼. 가족이. 민지는 울면서 가족? 그게 다야? 우리 9년은 그 대면은 지은의 결심을 다시 흔들었다. 지은의 내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낮에는 현준과 재결합 준비를 했지만 밤에는 민지의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다. 민지야, 나도 고통스러워.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님은 지은을 감시했다. 지은아, 그 애랑 연락하지 마. 내 인생 망칠 거야.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피어났다. 왜 내 사랑을 더럽다고 해? 왜 사회가 우리를 판단해?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다.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현준과의 재결합은 순조로웠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정했다. 결혼식 준비 중 지은은 현준에게 솔직히 털어놨다. 현준아, 나 아직 민지 생각해. 현준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돌아왔어? 나 이용하려 해. 지은은 울면서 미안. 가족 압력 때문에. 현준은 그럼 선택해. 나나 그녀의.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와 민지를 찾았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게. 민지의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나왔어. 민지가 문을 열자 둘은 포옹했다. 지은아, 정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이제 가족 없이도 살아갈게.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다음 날 지은의 부모님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경찰까지 대동했다. 지은아, 너 납치된 거 아냐? 그 애가 너를 조종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어이없어 했다. 엄마, 나 스스로 선택한 거야. 아버지는 미쳤어. 집으로 데려가자. 그 소동으로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소문이 퍼졌다.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민지의 직장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녀는 해고됐다. 회사 정책에 위배돼. 상사의 말에 민지는 분노했다. 왜 내 사생활이 문제야? 지은도 프리랜서 작업이 줄었다. 클라이언트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라고 거절했다. 그들은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민지야, 우리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이주할까?
해외로 하지만 돈이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아, 내가 후회하나 봐.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아니. 하지만 너무 힘들어.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은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다리 난간에 서서 생각했다. 민지가 발견하고 말렸다. 지은아,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 사건 후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 선택의 대가가 크죠라고 말했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지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가족의 끈질긴 압력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지은은 서울로 갔다. 지은아,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병원에서 지은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나 행복하고 싶어.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지은아,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빠도 고통받고 있었어.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가족과 화해할게. 하지만 너 포기 안 해. 민지는 가능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시도해볼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민지를 소개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안 돼.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노력은 계속됐다. 그녀는 가족에게 동성애에 대한 책과 기사를 보여줬다. 아빠, 이건 병이 아니야. 사랑이야. 아버지는 읽어보고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한편 민지의 어머니도 연락 왔다. 민지야,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그 변화는 작지만 희망을 줬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로 돌아와 함께 살았다. 이번엔 숨기지 않을게.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장벽은 여전했다. 아파트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이상의 직장 복권도 어려웠다. 지은은 새로운 출판사에 지원했지만 개인사로 인해 거절당했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다. 민지야, 우리 커뮤니티 가입할까?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동의했다. LGBT 모임에서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9년 버틴 커플 처음 봐. 모임 멤버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미디어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해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민지의 격려로 수락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9년 비밀 연애 후 결혼으로 인해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도 있었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더러워. 사회를 오염시켜 지은의 가족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왜 공개해? 이제 우리도 피해봐.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미안. 하지만 숨기다 지쳤어. 민지도 피해를 입었다. 어머니가 지웃들이 물어봐. 창피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나 자랑스러워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들의 관계에 다시 균열이 생겼다. 지은아, 인터뷰 때문에 후회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자니. 하지만 너무 피곤해.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밤, 민지는 집을 나갔다. 민지가 사라진 후, 지은은 후회했다. 민지야, 미안해. 그녀는 민지를 찾으러 다녔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부산까지 갔다. 결국 민지를 찾은 곳은 옛 도서관이었다. 민지야, 제발 돌아와. 지은의 애원에 민지는 왜? 또 다툴 텐데. 지은은 우리 함께 이겨낼게. 약속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의 말에 지은은 자책했다. 내 선택이 아빠를. 병원에서 지은은 가족과 대치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민지 포기해. 형제의 말에 지은은 못해. 그럼 나 죽을 거야.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아, 가족 생각해. 지은의 내면은 찢어졌다. 사랑 vs 가족. 왜 선택해야 해? 민지는 병원에 왔지만 가족의 차가운 시선에 물러섰다. 지은아, 나 갈게. 지은은 민지를 붙잡았다. 가지마. 함께 할게.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버지가 회복된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멀리서 지켜봐. 아버지의 말은 타협이었다. 지은은 감사했지만 아쉬웠다. 민지와 함께 살며 그들은 천천히 안정을 찾았다. 사회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작은 변화가 보였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고 그들은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지는 번아웃됐다. 지은아, 나 지쳤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갈등의 정점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민지야, 해외로 가자. 새 시작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캐나다로 이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비용과 서류가 문제였다. 가족의 도움 없이 그들은 모든 걸 팔아 모았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지은이 말했다. 출국 전날, 지은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면서 행복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캐나다로 도착한 지은과 민지는 토론토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여기선 자유로워. 지은이 말하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고생했다. 지은은 영어로 편집일을 구했고 민지는 아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민지야, 후회 안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 너랑 함께라면. 하지만 밤에 민지는 고향을 그리워했다. 가족이 보고 싶어.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잘한 선택일까?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함께할게. 서약하며 둘은 울었다. 하지만 한국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팠다. 지은의 어머니가 보고 싶어라고 메시지 보냈다. 지은은 영상통화로 대화했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사회적 변화 소식도 들렸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 돌아갈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자직. 때가 올 거야. 몇 년 후, 지은은 책을 썼다. 9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이 출간되자 한국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용감한 이야기, 리뷰가 쏟아졌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 책으로 그들은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강연을 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요. 지은의 말에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가족 재회는 여전히 어려웠다. 아버지는 책 읽었어. 생각할 게 많아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포옹하며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그들은 천천히 화해했다. 사회적 인식도 변했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미안. 이해 못했어. 지은과 민지는 괜찮아. 이제 함께해.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민지야, 우리가 선택한 게 정말 맞았을까? 지은이 물을 때마다 민지는 후회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이야의 행복한 순간 속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카페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9년 비밀이 이제는 자랑이 됐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가족과 사회를 고려한 타협이 더 현명할까? 이 선택의 옳고 그름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